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유상증자, 제 회원님 한 분이 이제 유상증자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제 주식을 또 처음 접하게 되면은 뭐 증자에 관련된 이제 공시를 좀 자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과 이제 어떤 것들이 호재고 어떤 것들이 악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우리 유증이라고 하죠. 유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사실 애당초 좋은 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상증자란 이제 기업이 이제 자본금 확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해서 이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이제 뭐 할인을 때려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이제 보통 기업이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할 시에는 은행을 통해서 이자율이 낮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제 뭐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기업의 전망이 좀 불투명할 시에는 채권 발행이 좀 힘들어서 유상증자를 좀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딱 얘기를 해서 투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주식수를 늘려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목적이라 보는데 목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유증을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 유상증자 목적. 그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영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재무구조 개선. 이제 현금 확보죠. 현금 유동성 확보. 이렇게 이제 일단은 세 가지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좀 시행을 할 때는 이제 뭐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희석이 돼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뭐 운영자금 뭐 이런 것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기업의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자금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운영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유상증자라고 해서 사실 뭐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 이 기업이 그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유증한 기업들 한번 찾아볼까요? 유증한 기업들 공시를 보면은 여기 있네요. 코렌이 그랬네. 코렌이 이제 180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써 있죠. 근데 시설 자금, 뭐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유증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또 이제 투자금을 이제 좀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이제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사업, 이건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사업에 따라서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주가가 그래서 폭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이런 것들은 재무구조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유상증자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유상증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우선 공모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이렇게 일반 공모 방식 이렇게 이제 보통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주 이제 우선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주주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 조합
조합의 신주를 우선 배정을 하고요. 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권주가 발생을 하면은 실권주가 발생 시 일반 공모,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에서도 미달이 발생 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미달이 발생 시 기업에서 해당 기업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방식인데,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 주주에게 똑같이 이제 주주 우선 공모처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 이유가 좀 달라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우선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권주가 발생할 시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하지만,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실권주가 발생 시 이제 요거는 실권주가 발생 시 이제 그 기존 주주 혹은 제 3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주 우선 공모하고 주주 배정 방식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 3자 배정 방식. 우리가 이제 다른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3번 요것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에. 그래서 기존 주주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 방식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선택한 특정인, 특정인 또는 집단에게 이제 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재라고 말하기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회사의 기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 미래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 회사 주식을 좀 내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좀 가지고 있고 싶다 했을 때 이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 회사가 괜찮은데 우리가 좀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제3자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해서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그런 투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업 내용이 굉장히 괜찮고 좋다 보니까 특정인 또는 집단에게 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악재는 아닙니다. 요거는 거의 뭐 호재입니다.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 방식이 있는데, 기존 주주에게 주는 우선권 없이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을 하는 방식. 그래서 실권주 발생 시에는 이제 실권주가 발생 시에 이제 주관했던 증권회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